네, 그래서 또 환자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에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지는지, 또 하나가 또 유방암의 진단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거 두 가지를 사실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 의사니까 또 가슴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다 보니까 고원장님이나 제가 이게 전혀 상관없다 말하는 게 공신력을 잃을 수도 있는 대답이기도 하고 한데, 저 개인의 대답이 아닌 유방외과, 영상의학과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그건 다 정리가 됐는 부분이고, 그러면 초음파, 그 다음에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꽉 누르는 아픈 엑스레이, 유방암 검진을 했을 때 수술 후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방암 진단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맘모톰이라고 하는 찔러서 그 결절 같은 걸 제거하는 시술 같은 부분도 좀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제 초음파를 비추면 유선의 몽울, 결절, 무록, 섬유선정 같은 것들은 거의 다 100%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 또는 근육 위에 있는 보형물과도 상관없이 잘 보이게 됩니다. 진단하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또 요즘 정설이고요. 나중에 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유선의 제일 아래쪽, 어쨌든 보형물에 가깝게 뭔가 하나 생겼을 때 유방외과 원장님이나 영상의학과 원장님이 시술하실 때 꽤 꺼려지는, 보형물이 밑에서 약간 걸리적거리는 위치에 있어서 5분 만에 할 걸 한 10분 걸렸네, 이럴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경우에는 그 보형물 때문에 하지 못했어, 실수로 그 보형물을 터뜨려 버렸어, 이럴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술을 잘 하고 현재도 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방암 확률 전혀 상관이 없다, 나중에 유방암 검진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다, 나중에 뭔가 하나 생겨서 조직검사나 맘모톰 같은 시술을 할 일이 있었더라도 조심스럽게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정도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크게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FDA에서도 권장하는 게 3년이 지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은 MRI나 초음파로 이렇게 영상학적 검진을 할 거를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 나라 이제 또 40대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검진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오히려 더 보형물을 넣은 군에서 더 빨리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요즘 BIALCL이요. 결국엔 이제 자연적인 유방암은 보형물하고 관계가 없지만 보형물이 유발하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당연히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ALCL, 이게 한국말로 풀면 역형성 거대 세포 림프종이니까 이게 말이 정말 길죠. 그 앞에서 BIA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보형물과 연관된 ALCL이라고 하는 진단명, 그러니까 보형물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게 붙여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지금은 거의 밝혀진 내용들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되 텍스처링이 좀 거칠거칠한 정도가 많았던 보형물에서 대부분이 생겼었고요. 작년 12월 정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거칠거칠한 텍스처 보형물들이 이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 보형물을 썼던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6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20년 동안의 통계니까 저희가 검진을 꼬박꼬박 하라고 하는 그 유방 같은 확률, 2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확률에 비하면 거의 엄청나게 낮은 숫자거든요. 과거에 거칠거칠한 텍스처 보형물을 넣은 분이라고 해도 유방암 검사만으로도 그 안쪽에 ALCL 같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상 징후들은 쉽게 잘 조기에 발견이 됩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붓는 증상이라든지 몽울같이 커다랗게 만져지는 거라든지
심한 피부의 발적이라든지 같은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면 아무런 불안감 없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담당 성형외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유방외과 원장님 등만 찾아가도 손쉽게 단순한 검진만으로도 쉽게 발견이 되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텍스처 보형물을 쓰지 않은 기존의 스무드 보형물 환자,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스무드 파인, 벨벳 실크 서피스라고 하는 완전히 스무드도 아니면서 텍스처도 아니면서 매끈한 보형물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보형물을 쓰신 분들은 외국의 사례에서 스무드 보형물도 몇 개는 발견이 됐습니다. 몇몇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1차 수술 케이스가 아닌 재수술 케이스 등등의 경우였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한국 의사분들이 또 외국 의사분들보다 더 꼼꼼하게 가슴 수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 특징적인 증상,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흔한 증상이 이만큼 갑자기 가슴이 부는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아무 불안함 없이 계시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강검진 등만 하신다고 하면 큰일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오늘 장지훈 원장님과 가슴 수술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와 출산 전후, 그리고 또 가슴 수술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인 유방암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고쪽 고원장TV 구독자분이 어느새 400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역시 또 가슴 성형이나 여러 가지 성형들에 관심 있어 하시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고 생각나는 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하는 말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듣고 하는 말이지만, 총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준비만 해놓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다 돌아오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고 이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 가슴 수술을 이전에 겁나고 바빠서 못 하다가 이제 한번 용기 내보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물으시는 질문들도, 상담들도 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직원들과 준비도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언젠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이때가 그리울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힘내서 더 화이팅 해봅시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처치실이 수술실만 해요. 와, 맞은편에서 골상담을 하고 들고 해주신다. 네, 안녕하세요. BS 어바드 성형외과 원장 모창일입니다. 네, 원장님 요새 잘 지내시죠? 네, 저는 별일 없어요. 원장님 편히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네, 다시 병원 좀 둘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층이 4층이거든요. 4층이라서 지금 보톡스 필러가 많이 대기 시간 없고 바로 맞고 가시게. 여기는 포토시라고 가상상어가 찍고 간단한 코디네이터 접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줄방, 지방흡입 체형방, 릴스방 2개. 아, 저기 저 끝에 보이는 거는 위내시경, 위풍선 넣어가지고 살 빼는 것도 있고. 저요 제틱방, 아, 살 빼는 방. 이게 제틱방. 위에 살을 스스로 뺀답니다. 가인 회복실 1개에 나머지는 다 1인 회복실이고 관리실 둘 있어요.